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세부 지침이 모호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담당 공무원들까지 혼란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20억 미납을 둘러싸고 반감이 전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시의원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까지 서심치 않고 말하는 케이블카 본부장은 대응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수시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량이 증가하는 만큼 보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지자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천 동천하구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하는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시민들도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담당 공무원들마저 지침이 느슨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지 막막해할 정도입니다. 네, 지역별, 업종별로 반발까지 우려되는데요.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2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규정했던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앞으로 전국의 콜라텍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군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5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거리두기 조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여수시는 출입자가 100명이 넘으면 면적당 인원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순천시와 고흥군은 무조건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는 보다 강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반면 광양시는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라는 다소 느슨한 규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락실과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유용시설의 경우에도 여수시는 출입자 100인 이상인 경우 면적당 인원 제한을 시행하지만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은 거리두기 방역수칙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허용하는 기준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대책본부가 세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한 탓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전남도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세부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이게 문 연다? 요 정도밖에 저희들도 중대본 회의자로 알고 그 텀 안에서만 이렇게 지금 아는 거지 세부적으로 요거는 이렇게까지 간다 이렇게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당분간은 각 시설에 대한 단속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 방역도 늦추지 않기 위한 깊은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도교육청도 오는 19일부터 학생 수 900명 이하 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는 16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학교의 경우 내일부터 전면 등교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전체 학교 가운데 97%가량의 학교에서 전교생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공익 기부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오늘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해상 케이블카 측이 20억 원이 넘는 공익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민들까지 천막농성에 나선 것은 사태를 사실상 방관한 여수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해 혈세가 투입됐다며 업체 측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창곤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가 케이블카 측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수시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전창곤 의장의 개회사와 박성미 의원의 10분 발언 일부를 연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해상 케이블카 측에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울산 이장단 협의회 이사님의 단식 문건 10일 만에 협상의 보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시민을 대표한 군의원과 여수시장님을 대신한 건설교통국장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냐, 시의원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같이 서심치 않고 말하는 케이블카 본부장은 3% 기부 약속 이행 반환을 본위원회 향해 본부장은 뭔 소리요? 라고 대묻고 본인들은 법인세를 30억, 40억 내고 있으니 떳떳하다고 큰소리 치십니다. 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이와 함께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여수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전 의장은 오늘 개회사를 통해 별관 증축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는 등 여수시가 각종 단체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장은 여수시가 개입해 시민 여론을 선동하고 의회를 압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구 감소와 매립장 연장 논란, 도성마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여천역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1원과 선원동 1원 전체 0.3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을 겨냥한 불법 거래나 집가 상승을 노린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 마가렛의 정신이 영원히 기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두 간호사의 헌신을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에 노력한 고흥군과 대한간호협회,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과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 2세 작가가 여순을 주제로 그려낸 역사화전이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유족 2세대인 박금만 작가는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여순항쟁 되찾은 역사를 주제로 역사화 2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이번 작품은 여수와 순천, 구례, 벌교 등에서 채집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역사학자의 고증을 받아 그려낸 것입니다. 박금만 작가는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평생 숨겨온 것을 알게 된 이후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작품전이 여순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순천, 동천 주변이 생태 관광지로 탈바꿈합니다. 국가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하는 생태로드가 구축되는데 도심 상권과 연결하는 청사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봉화산 둘레길에 설치하려다 갈등을 빚었던 출렁다리. 33억 원이 투입된 출렁다리가 지난달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에 개통됐습니다. 국가정원과 인접한 출렁다리는 산책로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책을 찾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맞은편 동천 저류지와 생태 관광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4만 5천 제곱미터의 저류지는 홍수 조절이 가능한 담수 시설로 지난해 준공됐습니다. 순천시는 45억 원을 들여 이곳 저류지 주변으로 내년까지 생활숲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하는 첫 관문으로서 생태축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24만 5천 평방미터의 생활숲과 습지 정원 등 5개 테마로 조성되며 23만여 종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각종 문화체험 공간도 조성됩니다. 관건은 국가정원을 거쳐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동천과 저류지가 정원 로드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태 관광객이 도심 상권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국내 대표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을 저류지를 통해서 순천 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3 정원 박람회를 통해 도시 전역을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 국가정원과 도심을 잇는 동천의 변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최근 들어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의 삶을 바꿔주고 관광 인프라의 역할도 하는 소중한 기간 시설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 작업에 일반 도로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돼 각 지방정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 지역의 핵심 교량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4,900여 곳. 그러나 10년 뒤 노후 교량 수가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보수 보강 등을 위해 5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후 교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연간 1,000여 곳의 노후 교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에 따라 수천억 원씩이 더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교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량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선제적 개보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보수 예산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인 이순신대교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소요돼 국도 습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유료도로인 광안대교 역시 유료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량의 추가 설치 못지않게 적극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시급한 배경입니다.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될 투입 비용들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나가는 작업을 한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다. 시간을 지체해 두면은 나중에 수리 보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또 소위 어떤 정책 위반자들도 정량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 편의성과 관광 상품성을 토대로 국토를 연결하고 있는 교량들이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교육 물품 계약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재까지 10여 명의 교육청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막 스크린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청탁을 받았으나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 4급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여수 지역 42곳의 배수지와 가압장 물탱크 청소 소독 작업으로 부분 단수가 이어집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치로 11개 지역 3,200여 세대에 최대 9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